1988년 디즈니의 경영진들은 아프리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문득 다음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된다. 님들 정글에서 사자와 개코 원숭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셈? 오, 그거 영화로 만들면 재미있겠는데. 이후 제작진들은 제프리 카첸버그의 경험담과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햄릿에서 영감을 받아 정글의 왕이라는 각본을 기획하게 되지만 작품의 명확한 주제가 부족하다는 부사장 돈한의 지적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 라는 주제로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현재의 라이온 킹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참고로 카첸버그는 라이온 킹을 기획할 당시 전 햄릿이 좋습니다. 최대한 햄릿의 이야기를 라이온 킹에 담아주세요. 라고 요청하였지만 아쉽게도 제작진들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성경 속 모세 이야기를 참고하여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프라이랜드의 선왕 무파사의 이름은 마나조토어로 왕을 뜻하고 있으며 그의 모습은 배우 쇼 코네리를 모델로 제작되었다. 초기 무파사 역에는 쇼 코네리와 리암 리슨, 티모시 달튼이 고려되었지만 배우들의 스케줄 문제로 인해 전부 거절당하게 되었고 이후 다스베이더로 유명한 제임스 얼 존스가 무파사 역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 제작진들은 그의 목소리가 사자의 포효와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덧붙여 라이온 킹의 초기 각본에서는 무파사의 솔로곡인 투비 킹이라는 노래가 존재하였지만 이 노래는 제임스의 목소리와 어울리지 않다는 이유로 최종 버전에서 삭제되었다. 영화 라이온 킹은 1995년에 개봉한 영화 포카혼타스와 동시 제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즈니 측에서는 포카혼타스 측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급 인력을 포카혼타스에 투자하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흥행 결과는 라이온 킹의 압승. 라이온 킹은 사자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실제 사자의 울음소리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작중 등장하는 사자의 울음소리는 전부 메가트론의 목소리를 담당한 프랭크 웰커가 녹음하였다고. 프라이랜드의 왕자 심바의 디자인은 밤비와 정글북 그리고 어린 심바 역을 맡은 조나단 테일러 토마스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참고로 심바의 목소리는 나역에는 조나단 테일러 토마스, 노래는 제이슨 위버, 성인 역할에는 매튜 브로더릭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재미있게도 매튜 브로더릭은 영화를 제작하는 3년 동안 그 누구와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고 하며 이 때문에 그의 파트너인 닐라의 성우가 모이라 켈리라는 사실을 시사회 현장에서 알게 되었다고. 라이온 킹의 빌런으로 등장하는 스카는 본래 사자가 아닌 개코 원숭이로 구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스토리가 수정됨에 따라 스카는 원숭이에서 사자로 변경되었고 이후 내부의 위협이 더 흥미로울 것 같다는 제작진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왕의 동생이라는 설정을 지니게 되었다. 참고로 스카의 목소리에는 배우 팀 커리와 멜컴 맥다월이 고려되었지만 제작진들은 스카가 셰익스피어에 등장하는 캐릭터처럼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당시 연극 배우로 이름을 날리던 제레미 아이언스를 캐스팅하게 된다. 스카의 모습은 제레미 아이언스를 모델로 디자인하였으며 그는 작중 다른 사자들과 다르게 항상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여담으로 스카는 헤라클레스에서 가죽만 남은 채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는 헤라클레스의 제작진들이 충동적으로 넣은 애드립이었다고. 스카의 부하로 등장하는 하이에나 삼총사는 본래 아프리카 들깨로 구상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아프리카 들깨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된 제작진들은 어쩔 수 없이 스카의 부하들을 점박이 하이에나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작중 등장하는 하이에나들의 이름은 스와힐리어로 야만적이고 어리석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스카의 노래에 맞춰서 행진하는 하이에나들의 모습은 나치 전당대회 다큐멘터리 의지의 승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덧붙여 에드의 성우를 담당한 짐 커밍스는 항상 웃기만 하는 애들을 위해서 전혀 다른 40개의 웃음소리를 녹음하게 되었다고. 티몬과 푼바 역을 맡은 네이단 레인과 어니사벨라는 본래 하이에나 역을 지원하였지만 제작진들은 그들의 오디션을 보고 티몬과 푼바 역을 제안하였다. 티몬과 푼바의 이름은 각각 존경과 멍청함을 뜻하고 있으며 그들이 부르는 노래인 하쿠나 마타타는 스와힐리어로 걱정 마세요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참고로 제작진들은 케냐를 여행하는 동안 여행 가이드로부터 이 단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지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고 한다. 라이온 킹 OST의 작곡을 맡은 엘튼 존은 영화 개봉 몇 주를 앞두고 사랑 노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급하게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라는 곡을 탄생시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곡은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하게 된다. 여담으로 이 노래는 본래 티몬과 푼바의 듀엣곡으로 기획되어 있었지만 내가 만든 사랑 노래를 냄새나는 멧돼지가 부른다니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엘튼 존의 비판으로 인해서 심바와 닐라의 곡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왕의 보좌관으로 등장하는 콧불새 자주는 언어 능력이 몹시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코끼리 말은 물론 다른 동물들의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 참고로 자주 역은 미스터 빈으로 유명한 로완 에키슨이 캐스팅되었는데 캐스팅 당시 그는 저는 비주얼 아티스트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유로 자주 역을 거절하였지만 이후 그의 절친이었던 로빈 드리스콜의 끝없는 설득으로 인해 자주 역을 맡게 되었다고. 2014년에 출시된 라이온 킹 다이아몬드 에디션에서는 동물들의 다양한 NG 장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사자의 울음소리를 연습하는 무파사, Responsible. 라는 단어를 발음할 수 없는 스카, 프라이드락에서 신발을 던져버리는 라피키를 확인할 수 있다. 여담으로 신바는 다른 사자들과 달리 모든 식사를 벌레로 해결하는데 감독들조차 신바가 벌레만 먹고 어떻게 이 정도의 체격을
키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영화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프라이드랜드는 케냐에 위치한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을 모델로 제작되었으며 프라이드랜드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아프리카의 고유 언어인 스와힐리어와 줄로어를 사용한다는 설정을 지니고 있다. 참고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이름 또한 스와힐리어로 제작되었는데 이를 조금 살펴보자면 신바는 사자, 닐라는 선물, 라피키는 친구, 스카의 본명인 타카는 욕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영화 라이온킹은 6년이라는 제작 기간 동안 자그마치 600명 이상의 애니메이터들이 투입되었다고 하며 그들이 그린 스케치만 해도 100만 장 이상, 영양들이 떼져 이동하는 장면을 구현하는데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덧붙여 라이온킹의 애니메이터들은 야생동물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직접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동물들을 관찰하였고 이도 모자라서 다 자란 사자를 스튜디오로 데려와 모델로 두고 그림을 그렸다고. 1994년 라이온킹이 개봉된 이후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라이온킹이 밀림의 왕자 레오를 표절했다 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 이미지가 업로드되었고 일본 디즈니 측에서는 우리는 레오라는 작품을 모릅니다. 라고 답하였지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디즈니 애니메이터 8명 중 3명이 레오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표절 의혹은 점차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5월 27일 어느 한 유튜버가 업로드한 영상으로 인해서 당시 떠돌아다니던 비교 이미지의 대부분이 라이온킹보다 뒤늦게 개봉한 레오의 극장판 이미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라이온킹은 약 25년 만에 표절 의혹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디즈니 측에서는 라이온킹 1편이 끝난 이후 심바의 딸 키아라와 스카의 후계자 코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심바의 프라이드, 티몬의 과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하쿠나 마타타, 그리고 심바의 아들 카이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 시리즈 라이온 가드 총 3편의 후속작을 출시하였다. 심바의 프라이드의 경우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하쿠나 마타타의 경우 기존에 있던 노래 가사가 푼바의 과거를 다루었기 때문에 3편에서는 티몬의 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었다고. 2015년에 공개된 TV 시리즈 라이온 가드는 심바의 둘째 아들인 카이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프라이드랜드를 수호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재미있게도 한 에피소드에서는 스카의 과거가 공개되어 많은 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선사하였다. 이 에피소드에 따르면 스카는 왕위 침탈 계획을 꾸미고 있던 적들과 싸우다 눈가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일본 무파사는 격려는커녕 스카라는 별명을 지어서 그를 조롱하였다고. 참고로 스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파사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실패하게 되고 이후 프라이드랜드 한 구석에 틀어박혀 두 번째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된다. 여담으로 무파사의 죽음은 본래 더 가슴 아프고 강렬한 장면으로 기획되어 있었지만 시사의 도중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장면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무파사의 죽음을 순화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여 영화의 엔딩 장면 또한 본래 스카가 불구덩이에 떨어져 산채로 타버리는 장면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 또한 너무 어둡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하이에나 엔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2019년 디즈니 측에서는 라이온킹 실사 영화를 공개하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전 세계 박스오피스 9위를 차지하였다.